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킹달러와 고금리는 다소 누그러졌습니다만 여러 가지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고 다음 주에는 미국 연준의 FOMC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연휴가 길기 때문에 미리 금융시장 방향을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변정규 미즈호은행 전무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전무님, 일본은행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금융정책 결정회의 열고 있는데요. 곧 금리 결정도 나올 테고 어떤 결정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오늘 일본은행의 금융정책 회합에서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나올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0.25%포인트, 25bp의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시장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에 2024년 일본은행은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제 3월 때까지 일본의 금리는 이제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 상태였는데요. 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2월부터 탈피하고 3월 달에 0.1%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에 다시 0.15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려서 0.25%까지 이렇게 기준금리 올라온 상태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25bp를 올리게 되면 0.5%를 달성하게 돼서 이제 0.5%의 기준금리가 되는 건데 이것은 이제 그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작년에 12월 달에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많이 생각을 했는데 네. 그때 당시에 크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금리 인상을 하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계기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향을 크게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작년 12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CPI 상승률이 3%로 예상과 부합한 게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요. 이에 따라서 BOJ는 이번 회의에서 0.25 베이시스 포인트를 인상해서 0.5%로 기준금리를 갖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좀 높게 전망이 되고 있고 작년 그 7월에 일본은행 뭐 기습적이었다고 할까요? 금리 인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가 출렁거렸는데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 이번에는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엔캐리 청산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외환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돼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엔 환율은 156 엔에서 크게 뭐 이렇게 하락하지 않는 이렇게 보통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엔화가 강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크게 변동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많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더 큰 것은 뭐냐면 향후에 이 일본 BOJ 일본은행의 금리 인상 속도가 그렇게 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갖다 반영하기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BOJ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아주 큰 관심의 초점이긴 한데 네. 여기서 이제 일본의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캐리 청산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이미 시장에 충분히 선반영이 됐다라고 봐주셨지만 그래도 이제 글로벌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데요. 특히 뭐 한국에 유입됐던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 전문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 주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일본의 자금이 세계에 많이 나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엔캐리 자금이라고 말을 하죠. 엔캐리 자금이 상대적으로 한국에는 많이 그렇게 들어온 편은 아니고요. 게다가 일단 지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의 자금들은 보다 이제 장기적인 자금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의 금리 수준이 많이 낮아진 상황이고요. 현재도 한미 간의 기준금리 역전폭이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실질금리에도 영향을 주는데 지금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남에 따라서 원화의 실질금리도 투자에 대해서 이게 수익률에 악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자금 유출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주의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주요국 중에서는 유일하게 일본만이 금리를 조금 올리고 있는데 오늘 올리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연 0.5%가 되는 것이고 오늘 우에다 총재 발언도 봐야겠지만 앞으로 이제 일본은행이 몇 차례나 이제 금리를 더 올릴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본은행은 특이하게 금리를 인상하고 있죠. 네. 이것은 이제 일본은행이 이제 갖고 있는 뭐 통화 정책의 목표가 다른 은행과 좀 달라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라든가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는 물가를 안정적으로 이렇게 갖고 가는 지속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어느 수준 이상으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2% 이하로 이렇게 갖고 가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일본은 디플레이션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2% 이상으로 올리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2% 이하로 물가가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상황이에요. 다만 이번에는 3%, 작년 12월에 물가가 3%와 같이 이렇게 예상과 부합함에 따라서 이번에는 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리 인상이 어쨌든 성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도 봐야겠고요. 다음 주에는 미국의 연준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시장이 뭐 일단 동결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는데 간밤에 이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성 발언도 좀 있었고 전문의께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경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뭐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올해 두 차례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반면에 네. 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굉장히 이제 제한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여름까지만 했어도 금리 인하를 공격적으로 단행할 것이다. 그때 네. 8월 달에 주시장에 블랙 먼데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그 이후에 연준이 3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었어요. 작년 하반기에. 하지만 이번 1월 달에 FOMC 금리 결정은 동결로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작년 12월 달에 이러한 것들을 성명서에서 먼저 미리 발표를 했고요. 앞으로의 그 금리 결정은 좀 더 미국의 경제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작년 12월 달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도 오히려 올라갔었고요. 네. 게다가 물가 상승도 조금 더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연준이 1월 달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동결을 하고 지나가도록 이렇게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취임 이후에 뭐 전면에 내세운 게 반이민 정책인데요. 불법 이민 추방으로 뭐 임금 상승이 유발되고 인플레이션이 또 자극될 것이다. 뭐 이런 우려들도 있는데 인플레이션 자극 우려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지금 그 여러 가지 투자 정책을 많이 쏟아내고 네. 있습니다. 뭐 어저께도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AA와 여러 가지 그 투자를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앞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이렇게 방점을 찍는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반면에 이러한 정책들은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주고요. 또한 미국의 부채 적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보아야지만 앞으로 금융의 시장의 경로를 예측할 수 있을 텐데요. 일단은 연준은 상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좀 지연시킬 것으로 생각하나 앞으로 고용 시장을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모기지 금리도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현재 7%를 상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국 경제에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소비가 좀 둔화가 되고 경기가 둔화가 된다면 하반기에 있어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지면서 앞으로 미국의 그러한 그 경기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우려를 불식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하나의 그 변수는 미국의 그 기준금리가 이렇게 인하를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 특히나 네. 장기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면이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내려가는데 국채 수익률은 올라가는 이런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을 조금 주의해서 앞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미국 국채 수익률,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잘 챙겨 보셔야겠는데 관세 정책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불확실하다고 할까요? 트럼프가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다행히 뭐 공격적으로 언급을 하진 않았는데 어쨌든 EU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고 관세에 따른 이제 경제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관세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 2기죠, 이번. 2017년에 트럼프 대통령 1기가 시작이 됐었고요. 이번이 2기인데 2기에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관세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국내적으로 본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은 기업들의 법인세를 낮춰주고 개인들의 소득세를 낮춰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같이 부족한 세금을 다른 데서 재원을 갖고 와야 되는데 이것을 해외에서 가지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 물가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이것을 갖다 대체한다. 이 부족분을 이렇게 갖고 가는 정책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관세를 갖다가 많이 부과하게 되면 상대 국가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합니다. 네. 또한 이러한 것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그러한 가능성도 있게 되겠죠. 다만 멕시코와 캐나다 같은 경우에선 수입 규모에 있어서 미국계 캐나다가 작년 기준 수입 규모가 가장 컸고요. 2위가 멕시코였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수입 규모에 있어서는 3위였지만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에 있어서는 중국이 가장 컸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제 중국이 가장 큰 무역 흑자를 미국으로부터 얻고 있다 이러한 말도 될 텐데요. 이것 따라서 이제 앞으로 트럼프 정책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60%에 달하는 관세를 갖다가 예정대로 부과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초점인데요. 현재로서는 60%의 고일 관세를 처음부터 부과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그래도 최근에 예상보다 중국을 향해서는 좀 뭐 톤다운을 좀 하고 있는데 1기 때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미중 갈등 때문에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큰 타격을 입었었고 트럼프가 이렇게 중국에 결국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 같은 경우는 트럼프 1기 때처럼 위안화 가치 절하를 통한 방어에 나설 가능성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관계는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죠. 네. 1기 때도 사실 환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뭐 널뛰기 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였었어요.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네. 달러 위안 환율을 보면 트럼프 1기 2017년도 당시에 한 1년 동안은 6.25 위안까지 달러당 6.25 위안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위안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에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을 줄이기 위해서 위안화를 강세로 만들고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무역 적자 폭을 줄이려는데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갖다가 대입해 본다면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다만 현재로서는 미국의 정책이 조금은 대중 정책이 유화책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틱톡과 이러한 어떻게 보면 딜을 먼저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이나 아니면 금융 정책, 그 다음에 관세로 이행하는 그런 모습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2기의 환율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다. 현재 이제 7.3 위안 수준에서 급등하는 그럴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는 뭐 오랫동안 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지난해 뭐 경기 회복 그래도 조금 부양책들을 내놓으면서 경제 성장률 목표 뭐 5% 달성에는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 이 트럼프의 관세 부과가 어쨌든 예고가 돼 있고 이 관세 부담에 따라서 조금 뭐 경기 회복 여부가 좀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서 이제 관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관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 이러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갖다가 모자라는 부분을 이것을 보충해 줘야 되는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네. 엄청 큰 규모죠. 예, 수조 달러에 관한 그러한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이 규모의 그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면 물론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주게 되겠고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의 경기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그 미국의 국채, 장기 국채 수익률이 4% 중반에서 4% 후반까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때는 10년물 미국 국채가 4.8%를 상회했었거든요. 네. 이렇게 높은 미국의 장기 국채 수익률은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그 국채를 갖다가 누군가는 사줘야 되거든요. 많이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적자를 두고 돈을 갖다가 정부가 써야 되게 되면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더 많은 적자 국채를 발행을 해야 되고 이것을 누군가는 사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중국과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예전만큼 매수세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수익률이 국채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기간 금리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 금리로 갈수록 기간 금리에 대한 금리 요구 수익률이 더 높아짐에 따라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 수준이 올라가는, 기준 금리는 떨어지는데 장기 국채 금리는 올라가는 이런 상태로 지금 계속 가는 것도 이러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세 정책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걸쳐서 기준금리 인하라든가 아니면은 관세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미국의 정책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관세 부과가 상대국은 물론이고 미국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다음 주 그 유럽중앙은행 ECB의 정책 회의도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유로존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었는데 올해 ECB의 그 금리 정책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유로존의 경기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네. 유로존도 양적 완화를 많이 한 그러한 경제구역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미국과 일본에 이어서 네. 많이 이제 양적 완화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가 최근에 많이 하락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요. 특히나 유럽의 경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기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유로 중앙은행은 올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포인트 이상의 금리 인하를 올해 단행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게 된다면 유로존의 통화인 유로화의 가치도 상당히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달러 대비 유로 달러 환율이 1.02까지 이렇게 내려갔다가 1.02 달러 수준까지 내려갔다가 1.04 달러 수준까지 이렇게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네. 앞으로 이것이 더 환율이 유로 달러 환율이 앞으로 더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따라서 ECB 유로 중앙은행이 유로존의 경기가 더 악화된다면 더욱 공격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로존의 통화인 유로화는 올해 좀 약세를 많이 보일 것이다. 특히나 이 같은 약세는 상반기 중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로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가 상반기 중에 거의 1%가량이 집중돼서 인하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후에는 방관적으로 이렇게 갈 것으로, 관조적으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의 그런 환율 같은 경우에는 유로화가 상반기 중에는 상대적으로 많이 하락하겠지만 가치가 하반기에는 달러 대비 조금 소폭 상승하는 이런 유로화 강세가 하반기에는 조금 진행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럽중앙은행 ECB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로화 가치도 상반기에 빠르게 좀 약해질 수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1,430원대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달러 인덱스도 간밤에 이제 108포인트 선으로 좀 내려왔고 앞으로 이제 달러 가치나 원달러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네. 이제 원화 환율은 우리한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고요. 최근에 이제 환율이 1,500까지 이렇게 가까이 가서
많은 분들이 많이 그 우려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네. 특히나 1,500원 선을 이제 육박하면서 굉장히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게 내려왔었고요. 최근에 이제 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따라서 기준금리 동결에 따라서 환율 시장이라든가 금리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줬다, 안정성을 줬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다만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금리 인하 속도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될 텐데요. 네. 이것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와도 연결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고 있는 마가 정책이죠. 네.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든다는 이 마가 정책의 핵심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키워드가 첫 번째는요, 저금리를 추구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약달러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마가 정책의 핵심인 저금리 약달러를 본격적으로 추구하게 된다면 이러한 달러 약세는 불보듯이 오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서요. 상반기 일정 시점 또는 이제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지금 최근까지는 달러 강세로 이렇게 계속해서 추세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 강세 추세가 이제는 달러 약세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앞으로는 달러 강세보다는 약세에 보다 이렇게 초점을 주는 그러한 전략을 구사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한 가지 상반기 중에는 달러 강세가 아직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유로화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상반기 중에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공격적으로 인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환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인 1,400원대 위에서 상반기에는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하반기부터 시작해서는 본격적으로 1,300원대의 환율로 진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도 잘 챙겨봐야겠고요.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는 2% 턱걸이했고, 우리 경제 상황을 지금 보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금리를 내려야 할 텐데 2월에 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 지금 우세하게 나오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그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 같은 경우는 올해 굉장히 그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만 그 한국의 지금 경제 상황이 조금 많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작년까지만 해도 2%, 작년 상반기 중까지만 해도 2% 초반에서 중반까지도 예측하는 이러한 연구소들이 많았는데 네. 현재는 이제 외국계 기관들은 1% 중반을 예측하는 이런 기관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따라서 1% 중반으로 내려온 경제 성장 예측치에 따라서 올해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는 그런 기조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높아진 환율이 큰 변수인데요. 이것을 이제 하반기로 가면서 환율 인하에 대한 이러한 부담이 많이 없어지게 되면 이런 인하는 조금 더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지금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네. 미국에 비해서 훨씬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금리를 공격적으로 인하하게 되면 자금 유출에 대한 부담이 반드시 다시 생겨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환율이 다시 하락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의 속도를 잘 조절해서 하는 것이 알맞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속도 조절은 필요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변정규 미주은행 전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